4시 26분 조금 전에 지났습니다. 국방 FM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입니다. 매주 화요일 청취자 여러분과 그리고 장병 여러분에게 금융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알기 쉬운 금융 이야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김미선 선임조사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그간 보험과 관련한 주제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보험과 관련한 세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네, 맞습니다. 즉 보험 관련 세제 혜택을 말씀드릴 건데요. 잘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금은 제때 꼬박꼬박 잘 납부하지만 혜택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혜택들이 있는 겁니까? 직장인들은 이제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즉 공제되는 금액만큼 그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네. 그럼 일단 보장성 보험이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보장성 보험이란 그 가입자가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는 등의 신체상의 피해나 네. 아니면 이제 물건을 도난당하는 등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보험회사에서 파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수협 같은 데서 파는 그 공제 상품도 다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쉽게는 보통 보험료 납입 영수증이 있는데 그 영수증에 그 보험료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가요? 네네. 세금 납부액이 줄어들면은 연말 정산을 할 때 돈을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은근히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보험료 납부액 중에 얼마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보험료를 100만 원 납부했다고 해서 세금을 100만 원 적게 내는 건 아니고요. 네. 그 1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12%를 곱한 금액만큼 그 세금을 적게 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무한정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인당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2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료 기준으로 하면은 보험료를 100만 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모두 보험에 이제 계약을 하지 말고 1인당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서 가입을 하면은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네. 한 사람 이름으로 다 들 게 아니라 네네. A 보험은 남편이 들고 B 보험은 아내가 들고 이런 네, 식으로 그게 네네. 가능한 거예요? 계약자를 이제 달리해서 들면 됩니다. 아내를 계약자로 하고 그 보험에 피보험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다르게 지정해서 나누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밖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연금저축은 판매하는 회사에 따라서 이름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네. 은행은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하고 자산운용사는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고요. 네. 보험회사는 연금저축 보험이라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약간씩 다른데요. 네.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세제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 연금저축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55세가 넘은 이후에 그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누어서 수령하는 등의 그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간 이제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의 12%를 이것도 역시 12%를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 한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그 12만 원보다는 조금 커서 48만 원까지 그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납입액 기준으로 하면은 4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보험을 이렇게 불입할 때 그런 그 혜택을 받기도 하는데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또는 중도 해지를 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럴 때는 없습니까? 세제 혜택? 그럴 때도 혜택이 있습니다. 네.
보험 만기 시에 이제 돌려받는 돈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돈이 그간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다면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는 건데요. 네. 이런 보험을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보험에 가입해서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돌려받게 되면 그 이익을 보는 금액에 대해서 원래 그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네, 되겠죠. 이득 봤으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를 했으면 이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아쉽게도 최근에 그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비과세 요건이 좀 엄격해졌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때도 이익을 보면은 과세 대상이 진짜 되는 거다. 그런데 그간 대부분 비과세였던 것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그 적립식이 있고 한 번에 납입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월 적립식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그 납입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네.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좀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일반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네. 10년 이상 유지하는 건 동일하고 그다음에 그 보험료 합계 총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미리 보험회사에 그 비과세 혜택인지 물어보는 것도 이 정말 좋을 것 보험이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 거기서 다 가르쳐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여쭤보시면 알려줄 거고요. 그걸 충족해야 네. 혜택이 돌아오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충족을 못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차액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이 부과되긴 합니다. 네. 아까 그 생명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료들이 혜택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노후 대비해서 연금 저축에 가입했을 때에는 어떤가요? 거기도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도 있습니까? 네네. 연금 저축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8만 원까지는 공제 혜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것도 돌려받았을 때 또 혜택이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연금도 받을 때는 이게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그렇죠.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3.3에서 3.5% 정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조건은 5년 이상 가입을 하고 네. 연금을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게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 16.5% 정도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세율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많이 납니다. 네. 네. 이거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자신에게 잘 맞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은 재테크에 도움이 될 텐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은 뭐 질병이나 상해 등의 신체상의 손해와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 그리고 노후 대비 등에 있어서 이제 우리 삶에 정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네. 보험료 납부 시와 보험금 수령 시의 세금 혜택까지 알아두시면은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알기 쉬운 금융 이야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의 김미선 선임조사역과 함께했습니다.